끊이지 않는 통증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 등, 어깨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이 마치 여러분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 잠을 자려고 자세를 바꿔보고 약을 먹어보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통증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통증과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걸까?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지난 50년 이상 이런 질문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활 전문 의사로서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의 하소연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선량하고 성실한 분들, 그저 한 가지 소망을 가진 분들, 통증 없이 사는 것. 마라톤을 뛰거나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그저 빵집까지 고통 없이 걸어가고 싶을 뿐. 밤새 푹 자고 싶을 뿐.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아마도 지쳤을 겁니다. 좌절했을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특정 부위에 간단히 붙이는 패치 하나로 수십 년간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터무니없어 보이죠.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모든 것을 바꾸는 해결책이 가장 단순한 것일 때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태 박사입니다. 50년 이상 재활, 의학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면을 갉아먹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돕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통증은 기운, 기쁨, 심지어 희망까지 앗아갑니다. 저의 일은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눈을 마주치며 통증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경청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술, 물리치료, 값비싼 약을 써도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손자와 놀거나 공원을 산책하던 자유를 잃은 좌절감,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자유로웠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저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수년간 찾아 헤맨 그 완화책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통증은 검사 결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몸이 뻣뻣해질 때, 아침에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며 지친 한숨을 내쉴 때, 산책을 거절하며 걷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때, 예전엔 혼자 했던 계단 오르기나 장바구니 들기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못하게 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픈 건 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통증은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일상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미래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여행, 산책, 춤을 꿈꾸던 마음은 편안한 의자, 약, 휴식으로 바뀌어갑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거나 이제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지혜를 가져다 주지 고통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볍게 아침을 맞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품위와 자율,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꾼 간단한 해결책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그들의 눈에서 희망이 돼 살아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새로운 걸 시도할 가치가 있을까? 이 통증엔 이미 익숙해졌는데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실망을 피하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을 무시하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근육이나 관절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입니다. 기운을 빼앗고 우울과 의기소침, 심지어는 데프레시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집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 누려야 할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통증은 일상의 작은 기쁨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친구들과의 아침 커피, 손자와의 따뜻한 포옹, 동네 산책.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자율과 정신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돌봄을 시작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게 실패했더라도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병수 할아버님이셨습니다. 72세의 나이에 허리가 살짝 굽은 모습으로 지친 눈빛을 하고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가 앉는 모습이었어요. 천천히 숨을 참으며 마치 매 순간이 전투인 것처럼. 의사 선생님, 더 이상 아침에 통증으로 깨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신발 끈도 못 묶어요.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등과 무릎 통증 때문에 3가지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물리치료, 한겸증제, 침술까지. 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거나 일시적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기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가 손주들과의 만남도 거절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그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제안했습니다. 치료용 패치,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적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그는 회의적인 태도로 동의했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 그는 전화로 잠을 더 잘 잤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엔 더 생기 있는 눈빛으로 진료실에 돌아왔습니다. 셋째 주엔 더 단단한 걸음으로 들어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오늘 집 밖으로 나가 호수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냥 서 있었어요. 급할 것 없이, 통증 없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신체적 통증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쁨이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처음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약도 아니에요. 주사도 아니에요.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간단한 패치 잡고 눈에 띄지 않으며 붙이기 쉬운 패치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부위에 붙이면 마치 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쉴 수 있어. 괜찮아. 이 자연스러운 패치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근육과 관절에 속삭이는 것처럼요. 특정 부위를 자극하고 그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신경계에 완화 신호를 보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건 마치 어둠 속에 빛을 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몸을 오랫동안 돌보지 못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올바른 패치를 정확히 붙이면 그 정원이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부기가 줄어들고 영원할 것 같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한 이 기술이 여러분의 일상, 수면,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치유를 가져오니까요. 그리고 이 패치는 그런 부드러운 손길 중 하나입니다. 조용히
모든 걸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왜 수많은 치료가 실패한 곳에서 효과가 있을까?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현대의학과 동양 전통의 지혜가 결합된 데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신경, 근육, 혈액순환, 염증에 대해 배웁니다. 통증이 어떻게 생기고 몸을 타고 이동하며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죠.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몸에는 보이지 않는 통로,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는 길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통증, 피로,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패치의 역할은 바로 그 막힌 길을 여는 것입니다. 마치 답답한 방에 창문을 여는 것 같죠. 혹은 수년간 잠겨있던 문을 여는 것처럼 떤 패치는 전통 침술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적 부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바늘 없이, 불편함 없이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국소 염증을 줄이며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해당 부위를 다시 균형으로 재교육합니다. 과학은 그 효과를 증명합니다. 전통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몸이 존중과 지혜로 대우받을 때 몸은 응답합니다. 수년간의 통증이 있더라도요. 자, 이제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저를 따라와 주세요. 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패치를 붙이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먼저 통증이 가장 자주 느껴지는 부위를 선택하세요. 허리, 어깨, 무릎일 수 있겠죠.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보며 뻣뻣하거나 아픈 민감한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곳이 패치를 붙일 부위입니다. 이제 그 부위를 젖은 수건이나 마른 타월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알코올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땀이나 습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패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그 부위에 붙이고 손바닥으로 10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마루대 그 통증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요. 패치는 최소 6.8시간 동안 붙여두세요. 낮에 붙여도 되고 잠을 자는 동안 밤에 붙여도 됩니다. 뜨겁거나 따갑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패치를 붙인 동안 가끔씩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부위가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마치 몸이 통증 없이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적은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한 부위, 하루하루 천천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완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완화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미연 할머니는 68세로 오른쪽 어깨에 만성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뇌졸중으로 회복 중인 남편을 돌보며 몇 달째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깨곤 했고 그녀는 몸이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대화하며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돌보는 사람을 누가 돌봐주나요? 그녀는 제가 가르쳐준 간단한 방법으로 직접 패치를 붙였습니다. 2주 뒤, 그녀는 감격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눈물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한편 74세 한 할아버님은 버스 운전사 출신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한 탓에 무릎과 엉덩이에 깊은 통증이 있었습니다. 주사, 마사지, 특수 매트리스까지 시도했지만 오래가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패치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다시 걷기 시작했고 시장까지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자랑스러운 미소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녀가 다시 숨바꼭질 하자고 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통증 없이 따라갈 수 있었죠. 이 이야기들은 실제입니다. 통증에 짓눌려 작아졌던 삶들이 다시 아침 햇살 아래 꽃처럼 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존중받으며 귀 기울여질 때 몸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제 패치는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완화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지속적인 돌봄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순한 행동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것 중 하나는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하루에 2~3번 잠시 멈춰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살을 세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 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줄이며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마치 내면을 포옹하는 것 같지요. 또 다른 소중한 팁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는 몸을 깨우고 관절을 촉촉하게 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 효과는 실제적이고 누적됩니다. 밤에는 강한 빛, 특히 핸드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를 피하세요. 이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잠들기 30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세요.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그냥 조용히 있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하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쭉 뻗고 목을 풀어주세요. 몸의 소리를 들으며 인내심을 가지고요. 이 모든 돌봄의 제스처는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잘 살 자격이 있다. 나는 가볍게 살 자격이 있다. 지금 조용한 곳에 계시다면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편안히 앉아서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세요. 어깨를 편안히 내리고 턱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숨을 쉬어보세요. 삐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한 번 더 넌 몸이 지금 이 순간에 자리 잡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한 손을 통증이 자주 느껴지는 부위로 가져가세요. 그 부위를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이 부분을 존중하며 인정해주세요. 이곳은 적이 아닙니다. 단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패치가 있다면 포장해서 꺼내세요. 그 부위에 부드럽게 붙이고 몇 초간 따뜻하게 눌러주세요. 그 제스처와 함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세요.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끼고 나가는 걸 느끼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더 가볍게, 더 존재감 있게, 그리고 희망을 품고 정트 이 순간은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많은 순간의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건 단 그 5분입니다. 5분의 고요, 5분의 호흡, 5분의 돌봄 또는 패치를 붙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떠올리는 아분,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볍게 살 시간은 충분합니다. 통증이 여러분의 하루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수년간 여러분의 동반자였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운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행동, 부드러운 손길, 온화한 선택으로 여러분은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걸음입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혹은 잠깐이라도 희망을 느끼셨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건 단 한마디, 한 가지 조언,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마음에 와닿은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통증 없이 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기억하세요. 하루 단 5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시작됩니다.